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의학 글쓰기 연구소 전준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처갓집에 와서 잠깐 무인 카페에 와서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인 카페 에어컨과 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이 강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수업들은 실제로 제가 이 공기관, 그러니까 이런 심리치료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공기관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내겠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2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3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5 더하기 3은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정도 수준을 가진 친구들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가 되고요. 2 더하기 1은 3이 되고요. 그리고 3 더하기 1은 4, 또 5 더하기 3은 8이 됩니다. 또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어떤 걸까요? 4가 되겠죠.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는 6이 되겠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3 더하기 1 더하기 4는 8이 되고요. 5 더하기 3 더하기 8은 16이 됩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께 냈냐면, 이게 글쓰기에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종과 비슷한 문제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5 더하기 3은 8이라는 문제인데, 숫자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숫자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0과 이상이 몇 가지 수가 존재할까? 입자를 쪼개면 언젠가는 0이 될 수 있을까? 숫자의 끝은 어디일까? 우주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평행선 두 개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음, 저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수학적 지식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학을 뭐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면 글쓰기는 1 더 1은 2다 혹은 2 더 1은 3이다와 같이 정확히 답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0과 1 사이에는 몇 개의 수가 존재할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0과 1 사이에는 단지 1이라고 하는 숫자의 변화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수, 혹은 무한대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작은 입자, 뭐 이를테면 뭐 종이컵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쪼개면 이게 언젠가 0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비슷하겠죠. 혹은 숫자의 끝은 어디일까? 뭐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경에서, 량군, 감정제, 항하사, 아생수, 나유타, 불가사의까지라고 나오지만 그 이후에 무량소수까지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숫자의 끝을 우리가 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애매해지죠. 인간의 능력으로 혹은 계산기 영역으로 셀 수 없는 숫자의 범위는 무량소수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숫자의 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혹은 우주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요? 뭐 여러 과학자분들이 혹은 이제 우주를 측정하는 어떤 천체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는 어디까지다, 어느 정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평행선 두 개는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이것도 수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답을 정하기는 어렵죠. 아무리 수학적인 어떤 분석과 접근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가 심리에 관련된 마음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 상담들이 필요한 과정이겠죠. 정확히 수학처럼 마음이 떨어지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뭐 PTSD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학과 같은 공식만 딱 적용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우울증에 걸렸을 때 우울증 약을 먹고 불면증에 걸렸을 때 불면증 약을 먹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런 게 아니죠.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 고차원적, 다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글쓰기를 위한 첫 단추를 띄우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나온 문제, 뭐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이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기업가 한 명, 투자자 한 명이 만나면 어,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합니다만 대기업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도 그 두 명의 창업자분들의 대학 교수님께서 1억을 투자해서 구글도 만들어졌죠. 아주 이제 드문 얘기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실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직원 두 명의 대표 한 명, 뭐 사람으로 치면 세 명밖에 안 되는 인원도 할 수 있지만 회사도 창업이 가능하고요. 역시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혹은 아기 세 명의 엄마 한 명, 사람은 네 명이라는 건 수학적인 접근 논리법으로 봤을 때는 4명이다. 이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독박육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혹은 조카 5명에 시댁 식구 3명. 몇 명일까요? 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조금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떤 글이 잘 쓴 글일까요? 라고 할 때, 생각을 많이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의 글이 훨씬 더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보다 사람 한 명과 또 다른 사람 한 명,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에 대한 어떤 예상되는 글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훌륭한 글이 써질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고뇌, 우정, 어떤 사랑, 그리고 비난, 배신, 복수 그런 부분들이 융합돼서 굉장히 더 깊이 있고 수준 있는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제목이 꽃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와준 사랑하는 친구의 꽃다발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글을 쓸 수 있고요.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너무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셨던 부모님의 죽음,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면서 국가포도 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많은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혹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배신, 배반 때문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전해주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여기까지야라고 하면서 사랑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도 글을 쓸 수가 있겠고요. 저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의 글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위축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굉장히 많은 위안과 또 위로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매일 한 주제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휴지라는 단어를 써놓고 글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가족이라는 단어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되 깊이 있게 고차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노야 글쓰기 연구소 글쓰기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